조민 씨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오늘 조민 씨의 합격 여부가 발표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전혀 무관한 억측이다라는 겁니다. 한 명 증원, 예전의 정원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전공의 전형은 지난해 끝나 인턴 지원과는 무관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늘 오후 1시에 발표될 것이고, 그 과정은 적법 절차 있으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내용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지부가 피부과 정원을 증원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기자, 중앙의료원 측에서는 특정 개인 특혜는 억측이다라고 좀 반박하고 있군요. 네, 두 가지 주장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인턴과 레지던트는 실제 연관은 없죠. 조민 씨가 지금 지원한 건 인턴이고, 레지던트 이제 인턴과 1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전공의 신청을 했을 때 레지던트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과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지금 조민 씨가 인턴을 신청한 것과 그다음에 레지던트 피부과 전공의를 한 명 늘린 거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조민 씨가 피부과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직후에 피부과 그 정원 한 명 늘린 게 결국은 인턴 활동과 레지던트 활동을 대부분 같은 병원에서 하죠. 많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조민 씨를 염두에 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던 건데, 지금 보건복지부 얘기는 그것은 이미 인턴 선발 과정 전에 레지던트 정원 한 명 증원이 확정된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내후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조민 씨가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도 레지던트 그 피부과의 정원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0% 뭐 안팎이 되죠. 굉장히 높죠. 그런 점에서 조민 씨가 만약에 애초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을 지원하고 거기서 레지던트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었다면 직접적 연관은 없더라도 어떤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인데, 과연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이 과연 필수 의료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거냐 이런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쪽의 주장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면 과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뭐 다양한 과가 있는데 왜 피부과 레지던트를 증원하는 것이 시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와 별도로 또 조민 씨가 지금 인턴 지원을 했는데 과연 지금 조민 씨 문제 자체가 이제 부산의전원의 입학 자체가 과연 정당하냐 이런 의혹 속에서 과연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또 과연 정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복지부가 또 나름 본인들의 의견을 밝힐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방금 말씀했던 부분 복지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늘린 정원은 인턴이 아닌 레지던트다. 그러면서 조 씨를 위한 증원이 전혀 아니다. 증원 완료 시점도 조 씨가 의사국가고시 합격 전이다. 자, 그런데 왜 피부과냐? 라는 논란이 여전하죠. 그러자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 변형을 치료하는 공공의료 목적이다 라고 복지부는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명백히 경위를 밝혀야 된다라고 여전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배정을 늘린 이유와 피부과의 전공의를 추가 배정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를 합니다. 추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람을 인턴으로 선발을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마지막 공정성이 지켜질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결국 복지부나 국립중앙의료원 측의 해명은, 김광선 변호사님, 피부과 한 명을 늘린 것도 조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공의료를 위한 치료의 목적이다. 라는 건데, 지금 들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조민 씨가 인턴 과정에 지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과는 이제 레지던트에서 정원을 늘린 거고, 또 오늘 인턴을 1년을 한 다음에 사실은 뭐 중앙의료원에서 만에 하나 레지던트로 가면서 피부과를 지원해서 피부과에서 전공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의료원에서 말하는 것도 전혀 뭐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요. 이제 저건 뭐 우리가 의혹이고 그건 추후에 지켜봐야 할 건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조민 씨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보니까 면접이 15%예요. 그러니까 15%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당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분포와 국가고시 시험 성적 그리고 대학원 성적 거기에 플러스 15%의 면접이거든요.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를 위해서 7대 허위 스펙을 해서 부산 의전을 합격했다는 것이 판결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이런 내용이 의혹이 아니고 판결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의사 자격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을 면접에서 만약에 탈락을 시키지 않고 뽑아줬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더군다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복지부 산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장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여권 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민 씨가 아니고 일반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의전에 합격하는데 가진 편법을 세서 허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중앙의료원에서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죠. 예. 근데 만약에 조민 씨를 뽑아주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식적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번 정말로 오늘 1시에 합격을 하는지 그리고 합격을 한다고 한다면 면접 시에 몇 점이 배정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같이 모의해서 일부를 이렇게 지원하게 하고 뽑아준 게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